요새 뉴스 제목을 보면 뉴스 제목이 참 자극적인데요. 회사에 신입보다 부장이 더 많다라고 뉴스 제목이 만들어져서 올라오더라고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진짜로 부장들이 신입보다 많은 걸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월급 많이 받아가는 부장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 그들 정리해야 된다 라는 지조로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슬림화 해야 된다, 인력을 많이 줄여야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일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지인들하고 여기저기 통화를 하다 보면 분위기가 다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엘사 다니고 있는 후배는 원래 이제 온라인 이제 부서에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는 마트 쪽으로 이제 전배가 돼서 옮겨졌더라고요. 왜 그러겠습니까? 자신이 하고 있는 이제 온라인 쪽 일이 이제 실적이 그다지 잘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전배를 보낸 겁니다. 다른 계열사로. 그렇게 인력을 슬림한 거죠. 다른 쪽에서는 인력이 남고 어떤 쪽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재조정해서 내부에서 이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물류회사 쪽에 다니고 있는 지인한테 이제 얘기해 봤더니 최근에 인력을 또 20명 줄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다른 곳에 있는 후배는 회사가 거의 망할 지경이다. 되게 지금 상황이 안 좋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네들이 맞이하는 모습이 되게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인력을 대규모로 줄이는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현재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되게 씁쓸하죠.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좀 놀랍기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좀 염려가 되기도 하고요. 제가 알고 지내는 지인들이 그래도 무탈하게 별일 없이 잘 지내면 좋겠는데 알 수 없는 일이죠. 장담 못한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상황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든 줄이려고 애쓸 수밖에 없죠. 지금의 시대에 오죽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민생안정지원금이라고 해서 현금을 살포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사정이 안 좋다라고 봐야죠. 그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쓰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부장이 더 많이 보인다. 부장들 목 날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두두 날리면 그 자리에 그러면 부장 한 명 임금비가 예를 들어서 2명, 3명의 인력을 쓸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쓸까요? 과연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마도 이 부장급 한 명 내보내면 신입 직원 한 명 뽑을 겁니다. 임금비로 치면 1억 이상 받는 사람 내보내고 3천, 4천 주는 직원 쓰면 임금비가 60%, 70% 절감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득이겠죠. 참 씁쓸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또 어쩔 수 없는 결정일 것이고 또 신입사원으로 새로 뽑혀서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가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회사를 떠나는 50대 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식들을 애들을 뭘로 부양해서 먹여 살려야 되나라는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밤잠을 설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의 사항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살아가는 게 다들 빡빡하고 예사롭지 않고 걱정되는 것들이 참 많을 것인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겁이 생길 수밖에 없죠. 저도 가끔씩은 막막하고 두려운데요. 오죽하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가 우리를 좀 더 염려하게 만들고 겁나게 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부장이 더 많이 보인다고 말하니까요. 언론에서 그렇게 말해버리면 사람들은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바로 그냥 직관적으로 말합니다. 아, 요새 안 그래도 우리 회사에 부장들이 좀 보이던데 그 부장들 전부 다 집에 보내야 되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되게 무자비하게 세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해서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이제 여기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더 이제 더 이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들이 더 빡빡해지는 겁니다. 암담해지는 거죠. 결국은 이제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각자의 처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재 상황에서 최대한 아끼고 절약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나중을 위한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만의 기술을,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들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자기만의 기술을 갖추고 현재 직장을 그만둔 이후에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인 것 같습니다. 씁쓸하죠.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결국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스스로의 힘을 기르는 건 뭐 이제 필수인 것 같습니다. 능력이 없다, 모자라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아무리 항변해본들 누군가가 대신해서 그래 너에게는 이게 좀 더 좋을 것 같아라고 제시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살 길 찾아가고 스스로 눈높이 낮추고 스스로 근검절약하고 사는 것 말고는 길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 뻔하고 당연하고 무책임한 얘기를 막 쏟아낸다라고 욕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그렇게 욕해본들 그 욕이 저에게 오는 게 아니라 욕을 한 그 사람, 그 당사자에게로 그대로 되돌아간다라는 것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먹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는 것이지 내가 남들 비방하고 원망하고 남들 욕해대며 살면 내 인생이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좋아지고 나의 삶이 좀 좋아지게 만들려면 내가 남들한테 베풀어야 되고 내가 마음을 좀 더 곱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누군가가 나를 좀 더 좋게 봐주고 나를 좀 더 챙기고 하죠. 가만히 내버려 뒀는데 그냥 있는데 내 인생이 알아서 좋아지고 알아서 괜찮아지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신경을 써야 그래야 삶이 나아지게 되는 겁니다. 두드러지더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사는 지금의 시대를 잘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잘 따져봐야 되겠다는 거죠. 애사롭지 않죠. 수월하지 않죠.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되고 많은 신경들이 쓰이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저도 직급이 부장이다 보니까 회사에 부장이 신입보다 더 많다라는 이야기가 제게도 좀 그닥 좋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이제 퇴물이다라고 그냥 공식을 갖다 대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나가야지 라고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좀 더 씁쓸할 뿐입니다. 아무쪼록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중장년들 앞날에 좋은 일이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